네, 잔멸거진 겨울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청년 힐링 프로젝트 젊음이 스토리다 시간입니다. 네, 자 청춘의 또 다른 말은 젊음이고 젊음의 또 다른 말은 스토리가 되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젊음 하나로 똘똘 뭉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또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청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이분은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분입니다. 김치버스 프로젝트 류시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책 없는 낙천 주제 류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요. 소개부터 아주 톡톡 튀는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일단 잔멸거진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치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치버스 프로젝트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김치버스라고 이름 붙여진 개조된 캠핑카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네. 한국의 음식 그리고 이제 한국 김치, 네. 그다음에 한국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알리는 그런 세계 여행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말부터 400일 동안 러시아, 미주,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알렸고요. 또 그리고 올 시즌에는 전국 투어를 하고 그리고 또 일본도 한 달 다녀오면서 네. 무려 1년이 넘는 400일간의 장장 아주 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지금 일단 마치신 건데 예. 처음부터 이 김치버스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 도전의 시작이 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그런 김치를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2006년에 세계 무전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그때 다녀와서 아쉬움이 사실 좀 많았어요. 원래 처음엔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였고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웠고요. 또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국을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다녀와서 자동차 세계 일주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꿈을 돈을 키우셨군요. 네. 돈을 가지고 무전 여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 자동차 세계 일주를 기획하면서 네. 없었던 차에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게 김치 버스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소개하자. 근데 자동차의 이름. 그때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근데 마땅히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김치가 생각이 났고 네. 뭐 버스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통용되는 그렇죠. 단어니까 두 개를 합쳐진 거죠. 그래서 김치버스라고 이름을 하고 나니까 한국의 김치를 알려볼까? 뭐 김치를 만들어서 팔까? 그 나라의 채소들로 김치를 담궈볼까? 뭐 여러 가지 예. 생각들이 점점 바뀌어간 거죠. 그렇군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현실로 실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김치버스라는 네이밍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원초적인 궁금증이 왜 우리가 여행을 가도 김치 냄새 나면 막 사람들이 코 막고 막 이러잖아요. 좀 싫을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들조차도. 네, 근데 맞아요. 외국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김치를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외국에서 저희가 이제 네. 김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kg 정도씩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kg면 어느 정도 꽤 많은 양 아닌가요? 그렇죠. 한 폭이 조금 넘는. 네. 네. 그래서 400kg 정도 소비를 했는데 김치를 가지고 뭐 어떻게 김치를 먹어봐라. 이게 우리나라의 음식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요리를 해서 좀 더 거부감이 없게 그리고 설령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네. 네. 그냥 문화의 하나의 뭐랄까 그 문화로 봐주는 거죠. 그냥 이게 김치구나. 네, 한 나라에서는 예. 이런 것들을 먹는다. 400여 가지의 중간에. 김치가 있고 예. 그래서 뭐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음식점을 가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떠났다기보다는 떠나서 알리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네. 그들에게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여행자가 여행을 가서 그 현지인을 만나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덜하고 네. 좀 더 자연스러운 홍보를 할 수 있었죠.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이제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제안서 같은 거 넣으셨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잘 됐어요? 그게 사실 되게 처음에 어려웠던 게 예. 3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제안서를 내고 그 기업 담당자를 만나고 혹은 만나기도 어려웠죠. 뭐 100여 군데 이상 제안서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김치버스 재밌는 아이디어 같지만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뭐랄까 레퍼런스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냥 대학을 이제 갓 졸업한 호기로 봤군요. 학생이고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400일을 그냥 가겠다.
이랬을 때는 그 전에 뭐 한 달을 뭐 홍보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고 김치를 계속 공부해온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친구가 뭐 영어를 잘한다거나 어떤 특기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제 믿어주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많이 당했었고 그렇군요. 구두로 이제 해주겠다 해도 네. 다른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 후원이 있는가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없는데 예. 그 기업도 역시 선뜻 후원을 하기 어렵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고생 그래요. 많이 여러 하셨네요. 가지 난관들이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드디어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400일간의 이제 일주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였나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요. 예.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페리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베리아 횡단을 할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이게 처음 출발이 7월이었는데 미뤄지고 광주 축제를 참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네. 10월 말까지 미뤄지면서 근데 추워지잖아요. 네, 추워지기 시작했고 막상 가니까 네. 러시아 횡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죽더라도 가야겠다. 어쨌거나 출발했으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네. 돈을 빌려서 그다음에 후원금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영사님들이 눈이 오기 시작했다. 네, 도로가 끊겼다. 뭐 집시들이 많다. 주유소가 없다. 뭐 호랑이가 나온다. 뭐 등등의 정말 너무 많은 안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변수였잖아요. 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패였죠. 어. 좌절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우린 죽더라도 그래도 가야겠다. 네. 저희는 강경했고 네. 또 영사님들도 그럴 순 없으니까 강경했고. 그래서 타협점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어요. 열차를 열차. 타고. 네. 그래서 저희는 열차를 타고 가면 일주일인데 네. 차는 열차를 타고 보내면 한 달이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도 사실 되게 어려웠죠. 왜냐면 한 달 동안 저희가 횡단을 하면서 써야 되는 비용은 책정해놓은 게 200만 원 정도인데 차 보내는 게 600만 원. 아이고. 그다음에 추가했네요. 저희가 가는 게 네. 210만 원. 어.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차 없으니까 돈 들고. 자야 되고 뭐 거기서 먹고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또 비자도 다시 받아야 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기치 못했던 금액적인 부분들 여행의 사실 묘미이기도 한데 네. 당장 닥쳤을 때는 네. 이제 뭐 쉽지 않은 그렇죠. 그 여러 일을 하시면서 프로젝트 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네. 가장 보람됐던 순간 지금 떠올리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외국인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줄 때 사실 굉장히 보람차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피츠버그에서의 일화인데요. 네, 미국에서. 네, 미국 예, 예. 피츠버그에서 저희가 차를 세워놓고 막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네. 우연찮게 멋있는 곳에 가서 이런 곳이 있어 이러면서 풍경이랑 그 대표 사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때 저희 차에 이제 두유노 김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시더니 자기도 김치를 안다고 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집으로 초대돼서 김치를 보니까 비어있는 김치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치를 진짜 드시고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그 김치를 이제 채워드렸어요. 나눠드렸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랑 피츠버그 시내도 같이 보고 뭐 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틀 후에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인증샷 메일을 보냈는데 네. 나도 나만의 김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배추, 천일염, 뭐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또 이틀 후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라벨링한 네. 김치, 병입되어 있는 김치. 그 사진까지. 증명으로. 네. 오. 그럴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시식 행사를 해서 그냥 나눠주고 이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게 될지 혹은 더 찾아볼지 뭐 그런 네. 것들을 또 모를 수도 있는데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적인 어떤 확산, 활동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전해졌을 때 굉장히 보람차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김치를 네. 제대로 알리고 온 그런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혹시 뭐 애국심, 나라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어떤가요? 400일이나 그럼요. 있었는데 진짜. 와. 아무래도 처음 출발에는 뭐 자동차 세계 여행 이런 것처럼 애국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사명감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또 가서 요리를 하고 이러면서 좀 더 잘 알려야겠다. 그냥 더 이상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애국심도 커지고. 그래요. 그런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네. 문화계의 국가대표가 있다면 우리 류시영 팀장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아무튼 유럽 미주 쪽을 다녀오셨고 시즌 2는 일본을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일본은 얼마 정도 다녀오신 거예요? 일본은 31일 갔다 왔는데요. 네. 예. 이제 아래 큐슈부터 쭉 북해도까지 갔다가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본에서도 이제 좀 외국에서 했었던 400일 동안 했었던 거 말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한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 나라는 이미 새겨야 있는 음식도 많고 또 요리사로서의 장인 정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장인들을 많이 찾아 배웠고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네. 그 소환 요코초라고 큐슈 지방에 예. 그 온천 유두부를 하는 장인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장인은 자기 요리에 다른 거를 섞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희랑 흔쾌히 이제 그 소환 요코초의 온천 유두부에 저희 또 김치를 볶아서 이런 거를 얹어서 같이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외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그런 이나니아 우동이라든지 혹은 도루묵액젓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한식 같은 거를 또 만들어서 쿠킹 클래스처럼 하기도 했고요. 네. 정말 재밌는- 배운 것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재미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시즌 3도 혹시 기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디 쪽으로 가실 거예요? 네, 시즌 3는 내년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100일 정도 남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미. 네, 그때는 우리나라 고추가 들어오면서 김치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예, 발전이라기보다 변해갔던 거죠. 바뀌어갔던 건데 그래서 고추의 발자취를 찾아서 칠리 로드 이게 이제 테마고요. 매운.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테마는 브라질 월드컵. 아, 맞다.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엄청 뜨거운. 네. 좀 알려주세요. 그때 진짜. 이제 좀 더 강력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고요. 같이 가고 그러게요. 싶은 마음 생기지 않나요? 가고 싶습니다, 그쵸? 진짜. 네, 맞습니다. 이 김치버스가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고 싶은지 이 김치버스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것도 좀 네.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김치버스가 최종적으로 남극 세종기지에 가고 싶은데요. 남북세종기지. 네, 예. 그쪽에도 김치를 전달하고 싶고 그건 정말 네. 세계적으로 좀 되게 그냥 정말 상징적이기도 예, 하고요. 유명해질 그래서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너무 먼 미래고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아무튼 김치버스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류시영 팀장에 대해서 좀 온 세계가 또 집중하고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 젊은 청년들, 저 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기회를 계속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안정된 것들 그리고 보여지는 미래 이런 것들에 되게 안주하는 경향이 많은데 맞아요. 저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더 경험을 많이 해서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정말 이 시대에 진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우리 진정한 청년들에게 취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20대인 것 같아요. 30대, 40대에서의 오는 실패 좌절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절망?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패하거나 어렵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잠매거진 겨울방학 특집 청년 힐링 프로젝트 이 젊음이 스토리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김치버스 프로젝트의 류시영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태진 씨 오늘 어떠셨어요? 침이 꿀꺽꿀꺽 정말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많이 배고팠고 그리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고 네. 이 코너는요 진짜 구직자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인들에게도 네.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그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류시영 팀장 네. 남미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